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저는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주제, 편도, 또 아데노이드 질환이거든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현직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이 아프다라고 해서 병원을 가면 편도가 부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편도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가요? 편도선은 우리 몸에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림프 조직이라는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역할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편도선은 크게 우리가 목을 중심으로 해서 혀 쪽에 가까워 있는 설편도 2개와 그다음에 입을 벌렸을 때 보이는 2개 보이는 편도가 구개편도 2개, 그리고 이관이라고 해서 코와 귀를 연결해주는 그런 관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관편도 2개, 그리고 코 뒤쪽에 존재하는 인두편도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목구멍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편도라고 말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드린 2개의 구개편도를 우리가 흔히 편도라고 이야기하고, 앞서 코 뒤쪽에 있는 하나의 인두편도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데노이드 편도가 되겠습니다. 편도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하신 구개편도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양한 편도가 있군요. 좋습니다. 보통 편도염에 걸렸을 때 아무래도 이 질환이 뭐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하니까 감기와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호흡기 질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감기라고 하면 바이러스가 이래 목 주변을 침투를 해서 인후두염이라고 하죠. 목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지만 편도염의 경우는 그 원인이 바이러스보다는 세균 감염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보다 훨씬 더 증상이 고열이라든지 인후통도 심하고, 그다음에 오한 발열 같은 증상들을 많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또 말씀해 주셨지만 감기는 사실 뭐 3일에서 7일 정도 약 먹고 쉬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편도염 같은 경우는 특히 재발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떤가요? 네, 급성 편도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편도를 이렇게 봤을 때 염증으로 인해서 편도가 빨갛게 붓거나 하얀 막을 이렇게 분비물 형성을 해서 하얀 막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급성 편도염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오한이나 발열, 인후통의 증상들을 많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성 편도염들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만성 편도염이라고 하게 되고, 이런 심한 편도염이 왔다가 또 약한 편도염을 계속 지속되게, 약한 증상들이 지속되다가 또 컨디션이 떨어지면 다시 부어오르면서 심한 편도염으로 가는 이런 반복적인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고요. 또한 이런 만성 편도염이 있을 때는 편도선에 생기는 염증 찌꺼기들이 편도선에 이런 상피세포들하고 섞이면서 딱딱한 돌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흔히 편도결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편도결석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결석까지 일으킬 수가 있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죠. 코 뒷부분의 인두 편도를 아데노이드 편도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 아데노이드 편도도 좀 잘 붓나요? 아데노이드 편도는 잘 못 들어보신 게, 성인에서는 태아에서 그 증상을 대부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유소아의 경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코 뒤쪽의 편도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막힘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코 뒤쪽에 존재하는 편도이기 때문에 이관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반복적인 중염이라든지, 또한 코 주변에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비동 부분에 계속적인 감염원이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소화의 축농증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엔 편도 질환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사연 잘 듣고요. 알맞게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질적인 편도염을 앓고 있는 울산의 30대 남성입니다. 컨디션이 떨어질 때마다 편도가 자주 붓곤 하는데요. 편도가 부으니까 목도 아프고 오한기도 슬슬 있고 이제는 뭔가 입에서 냄새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상이 있다면 결석까지 온다는 겁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서 병원도 겨우겨우 갔는데 편도 주변에 고름이 찼다던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편도 절제라도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자분 편도 질환 때문에 많이 좀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절제까지도 좀 필요할까요? 편도 절제술을 생각하는 경우는 크게 유소와 성인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소아이 같은 경우에는 편도선의 크기가 크거나 아데노이드 편도가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속적인 코막힘이라든지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하는 게 맞고요. 또한 유소아의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복적인 중이염이라든지 약물 치료에도 잘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축농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드린 급성 편도염이 자주 반복되는 1년에 한 3-4차례 이상 반복이 되는 만성 편도염일 네. 때도 편도 수술을 고려하게 되고 그다음에 편도선 주변에 고름이 차는 우리 편도 주위 농양이라든지 네. 성인의 경우에도 편도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도가 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수면 무호흡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드린 편도 결석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든지 편도에 어떤 종양성 병변이 있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편도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사연자분처럼 편도에 결석이 있고 좀 문제가 있으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나요? 네, 편도 수술은 시행한 지 굉장히 오래된 수술이고 또한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나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도 수술을 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지를 많이 그쵸.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상 어떤 논문이나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편도 수술 후에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사실 뭔가 편도를 절제한다고 하면 무섭거든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네. 또 수술하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전신 마취에 큰 무리가 없는 것이 만 3세 이상이나 몸무게가 15kg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주로 수술 후에는 편도 부위에 통증이 좀 생깁니다. 네. 그게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지속된다고 보고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편도 수술 부위의 출혈입니다. 그래서 출혈이 났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지혈을 해야 되는데 1주에서 2주 사이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편도 수술 후에는 약 2주 동안은 뭐 장거리 여행을 가신다든지 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편도 비대가 치아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편도 비대가 치아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아무래도 편도는 목에 있는 거고 치아는 구강에 있는 거잖아요. 편도가 치아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러면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세요? 네, 우리가 편도가 매우 큰 경우에는 유소아에서는 치열이 고루 자라는데 네. 그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편도가 큰 경우에는 이런 공간까지도 막을 정도로 편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정하는 치과에서도 편도선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치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소아의 경우에는 이 아데노이드 편도가 크게 되면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코 뒤쪽 공간을 많이 막기 때문에 얼굴형도 약간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입으로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악이 약간 처지고 얼굴형이 길어지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편도 비대가 얼굴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치료가 필요하겠군요. 다음 문제 내주시죠. 편도 수술 후에 우리가 찬 음식을 먹어주면 좋다.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뭐 아이스크림 정도는 먹어도 된다, 많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는 봤거든요. 이게 수술과 연관되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들은 바는 맞기 때문에 정답 O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O 맞습니다. 찬 음식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몸에서 급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위를 차갑게 해주는 것이 염증을 깔아앉히고 통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편도 수술 후에도 이게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찬 음식을 드심으로 해서 조금 더 빨리 깔아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편도 수술 후에는 뜨겁거나 맵고 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딱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수술 부위를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은 편도 수술 이후에도 아이스크림 같은 걸 자주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네. 그래서 배탈이 안 나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편도 수술 후에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탈이 나지 않는 범위라는 것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목에 이 인후두 부분 목에 이물감이나 가래가 계속 낀 느낌이 자주 든다면 이는 편도 결석을 의심해 봐야 된다. 주변에 목에 가래 자주 끼는 사람들 많거든요. 크크 거리는 게 좀 습관처럼 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 제가 보기에는 뭐 흡연이라든지 음주 혹은 목 상태가 원래 안 좋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결석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일부 O입니다. 인후두 부분의 이물감은 네. 주로 우리가 이비인후과적으로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역류성 인후염이라고 해서 위산 자체가 이 인후두 부분까지 올라와서 목을 자극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목 부위에 이물감이나 가래가 낀 느낌들을 많이 불편하게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 부위의 이물감이 편도 부위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원인들이 대부분 또 편도 결석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의 이물감이 편도 결석의 하나의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편도선 수술의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권유하게 되면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우리가 수술에 발생하는 통증이 겁이 나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편도 수술도 역시 기구나 방식들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고주파라고 해서 편도 수술하는 부위에 온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고주파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피타법이라고 해서 편도를 밖에서부터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절삭기를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 등은 앞서 이야기드린 수술의 통증이라든지 출혈의 빈도를 현저하게 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술 후에도 적절한 통증 조절도 가능하고 또 편도 수술이 만성적인 질환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 얻는 우리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이 된다면 적극적인 수술을 통해서 훨씬 편하게 지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와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